안녕하십니까. R&B 전광용입니다. 방금 모 기자한테서 인터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기자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었고, 태극기 리더를 자처하셨던 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서신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정당의 공천은 시끄럽습니다. 공천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 명분을 다 갖다 붙이면서도 공천에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한구 당시의 공천을 보면서, 겪으면서 심지어는 당대표의 옥새를 들고 부산으로 날라버린 김무성 경우도 봤습니다. 온갖 잡음이 다 생기기 마련인 게 공천입니다. 그런데 이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부탁조차도 완전 거절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를 자세히 오히려 거꾸로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님을 추종하는 것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 정당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을 핑계로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자기 지역구에 공천을 내니까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서신을 어겼다 하면서 전국에 다 후보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태극기 리더라고 자임하셨던 분, 제가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제 뒤를 이어서 태극기를 드셨던 그 분들께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서신을 왜곡하거나 또는 그 뜻을 고의로 폄훼하거나 어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강력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전 분열은 이순신 장군의 경우 먼저 전쟁 치러 가기 전에 적전 분열을 일삼는 내부 분란 무리들을 목을 쳐버렸습니다. 참수를 하고 전쟁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전쟁이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를 드셨던 리더분들, 제 이후에 태극기를 드셨던 리더분들이 이런 논리를 그대로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어겼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이 어떤가요? 이것을 제대로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지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런 모습에 실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기자가 드디어 서신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기자님은 그게 서신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아니요, 그게 가짜일 리가 있습니까? 가짜라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정의당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요. 가짜인데 고발을 해요. 그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격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 분명한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희선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메시지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메시지를 존중 안 한다 했으면은 그래요. 한희선님 같은 분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메시지 나오자마자 존중하겠다고 당장 존중 다 받아들인다고 했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나올 때 존중하겠다, 말씀 받아들이겠다, 말씀 따르겠다 했던 분들이 바로 자기 공천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꿔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습니다. 박사모 대표로서는 분명히 이야기한다. 지금 태극기를 드셨던 분들 전부 다 제 뒤에 나타나신 분들이다. 원조는 낸 것이 저인 것이 분명하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200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셨던 분은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저 태극기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2004년도부터 활동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혹시 한 사람이라도 계신가요? 지금 리더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조였고 그 때문에 구치소까지 구치소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 기자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변함없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생각이 짧아서가 결코 아니다. 생각이 아주 깊으신 분이고 나는 그거 17년 동안 봤다. 17년 동안 경험했다. 우파가 이겨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초순부터 분구필합 외치면서 전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야 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서한이 친서가 만약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나왔다면 제가 유튜브도 접고 다 활동 다 접었을 겁니다. 제가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서신이 나온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이 어떨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한테 정보를 들었어요? 아니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그냥 17년 동안 한 사람을 쳐다보다 보면 대충 알잖아요. 10년이면 세월도 강산도 변합니다. 그 더블되는 세월을 한 분을 쳐다봤는데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그게 이상한 거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지손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리고 그것을 보이콧 하겠다 했으면 보이콧 처음부터 하든지 따르겠다. 알았어. 잘 따르겠다. 모시겠다. 그 뜻을 모시겠다. 했던 사람들이 왜 말을 바꿉니까? 그 다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한테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지금 태극기 리더를 자임하시는 분들이 제가 구치소 가 있을 동안 태극기를 들어서 제 자리를 대신하셨던 분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꿀까요? 그 사람들 개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그런다면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거대 야당이 자유보수 이념을 펴렸다고요? 그거 한빈님 책임질 수 있어요? 자유보수 이념이 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것도 생각 못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천명하겠습니다. 이런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박사모 17년 할 동안. 저는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명하겠습니다. 제가 사신 사료 이거 몇 번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인용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인용했습니다. 사신 사료서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갱사료 100번이고 다시 죽더라도 죽어서 또다시 죽더라도 100골 위진토 100골 이 뼈다구가 썩어서 그냥 100골이 되고 100골 그것이 다시 흙이 되더라도 혼백 유야무 넋이 있건 혼이 있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향주 일편단심 임향한 일편단심 갱유계리여지 갱유계리여 가실 줄이 있으랴. 본 정몽주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기의 유불리 자기가 국회하면 더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동안 따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버리든지 나는 태극기를 들면서 박근혜 팔지 말든지 그게 사내새끼 아닙니까?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은 분명히 이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실망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조금 화가 좀 났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동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정말 내버릴 것 같이 굴던 분들이 끝에 와가지고 정작 중요한 상태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분명히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배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도 사내는 배신의 역사를 쓰면 안 됩니다. 제가 흥분했던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흥분하지 않고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